두 집합 A, B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A의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줄게요.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XX 여기가 1, 3 큰 쪽에 마이너스 주고 작은 쪽에 풀어주면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3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다 그죠? 그러면 A는 X바 X를 원소로 가집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는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3 나옵니다. 요게 라지 A의 원소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죠. 요번에 B도 원소 나열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외웠죠. 절대값의 X가 어떤 양수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는 사의 범위다라고 우리가 외웠습니다. X는요. 얘 등으로 두고요. 절대값 X의 값이 만족하는 X의 값 구하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오죠.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에 적으시면 되겠죠. 요 사이에 들어가는 X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X가 라지 B의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B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여기까지 가지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3이 되고요. 얘는 X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X는 B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죠? B를 여기다 적어줄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우리는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X 한번 해볼까요?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3 이렇게 들어가면 X가 이렇게 된다면은 얘는 얘한테 포함되고요. 얘는 또 얘한테 포함되는 거 맞죠? 한 개 찾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요런 것도 되죠. 요런 것도 얘는 얘한테 포함이 되고 얘는 또 얘한테 포함이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런 것도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요런 것도 되죠. 얘는 얘한테 포함이 되고 얘는 또 얘한테 포함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 나오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얘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맞죠?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X는 반드시 누구를 가져야 됩니까? 마이너스 1,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요. 당연한 소리죠. 예, 마이너스 1,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서 얘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그 소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거지. X는 얘의 부분집합이면서 반드시 마이너스 1, 3을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원소로 가진다 하면 뭐 하시면 돼요? 지우라 그랬죠. 요렇게 해요. 그럼 몇 개 나옵니까? 원소가?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죠. 그래서 2의 5제곱에서 정답은 32로 가시면은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다 카운팅 하기에는 개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63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죠. X는 27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면서 27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얘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이거 부분집합 기호 맞죠?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X는 얘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요? 27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요. 그럼 27, 지우시면 되죠.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갖지 않는다 그래도 지우라 그랬죠. 원소 몇 개 남습니까? 하나, 둘, 3개 남죠. 그래서 2의 세제곱에서 정답은 8. 3번 체크하시면은 6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A가 X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N 이하의 자연수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제가 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요거를 2, 3은 자 집합 2, 3은 얘가 X에 포함이 돼야 되고 X는 A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X가 N 이하의 자연수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1, 2, 3, 4, 5 이렇게 가서 N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N 이하의 자연수다 그랬으니까요. 그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가 128개가 나온대요. 128개. 그럼 X는 얘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면서 2,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럼 2, 3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요. 지우면 되죠. 그럼 원소 몇 개 남습니까? 6개까지 1에서 n까지 갔으니까 원소가 n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n이 10이라면요. 원소 몇 개 있는 겁니까? 1부터 10까지 갔으니까 10개죠. n이 20이라면요. 1에서 20까지 갔으니까 자연수니까요. 원소의 개수는 20개가 있었겠죠. 1에서 n까지 갔으니까 원소의 개수는 n개가 될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럼 n개에서 집합 x는 2,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에 원소 몇 개 빠졌어요? n개에서 2개 빠졌죠? 그렇죠. n-2개가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개수가 문제 조건에서 128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12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7제곱이죠. 2의 6제곱이 64고 2의 7제곱이 128 나옵니다. 그죠? 밑끼리 같으니까 우리는 지수끼리 이렇게 갖다 놓고 n의 값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n-2가 7이 되니까 n의 값이 9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연수 n의 값은 9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또 요 조건 나왔죠. 예, 요 조건.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해볼게요. X가 A하고 같아지면 안 되고 X는 B하고 같아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요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요 조건만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하고 동일하게 요 문제를 한번 처리해 볼게. B를 원소 날법으로 바꿔줄 겁니다. B는 X바, X를 원소로 가지는데요. 10 미만의 짝수입니다. 그러면은 2, 4, 6,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 미만이니까 10 안 들어가고요. 얘가 X에 포함이 돼야 되고 X는 다시 라지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A는요. X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1 이상 10 이하를 만족하는 X는 자연수입니다. 그러면은 집합 A의 원소들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시면 되죠.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노멀하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X는 누구를 원소로 가지? 한 몇 개만 적어볼게. X는 만약에 2, 4, 여기까지 먼저 보는 거예요. 요거 좀 이따 볼게요. 요 조건을 좀 이따 보는 거야. 오케이. X가 2, 4, 6, 8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맞죠. 얘는 얘한테 포함이 되고 얘는 또 얘한테 포함되는 거 맞아요. 또요. 1, 2, 4, 6, 8 이런 것들도 되죠. 그러면은 얘는 얘한테 포함이 되고 얘는 또 얘한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얘도 돼야 안 돼요? 얘가 집합 X가 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얘는 얘한테 포함이 되고 얘는 다시 얘한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 개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대로 해보면은 X는 얘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반드시 2, 4, 6, 8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지우시면 돼요. 원소로 반드시 가져라, 지워라. 그래서 원소가 몇 개 남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2의 6제곱이 돼서 얼마 돼요? 64. 이렇게 답 쓰시면 틀려요. 왜? 조건이 더 붙었잖아요. 그죠? X가 누구와 같아지면 안 된대요? A하고 같아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게 A잖아요. 잠깐만요. 요거 먼저 하자. X가 B가 되면 안 된대. 얘가 B잖아요. 그죠? 요게 B예요. 요게 B. 요게 A였던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X가 얘가 되면은 B하고 같아져 버려요. 같아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빼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리고 X는 누구하고 같아지면 안 된대? A하고 같아지면 안 된대. 요게 A잖아요. 이거하고 같아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얘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총 몇 개 나왔어요? 64개가 나왔는데 그럼 요 64개다 몇 개를 빼줘야 돼? 같아지는 거 2개를 빼주면 되는 거죠. 정답 62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65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보기 전에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집합의 부분집합 구할 때요. 적어도라는 말이나 아니면은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로 풀어주셔야 되냐면은 여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사건. 쌤, 여사건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운동장에다가 학생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훈화 말씀하시려고. 예, 운동장에 이렇게 학생들을 300명을 모은 거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이 5명 이하인 사람들은 손을 드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손을 드시오. 형제가 5명 이하인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시오. 그랬어요. 대부분은 요즘은 5명 이하죠. 그러니까 5명 이하죠. 그러니까 6명부터 안 들어가죠. 대부분의 형제들은 5명 이하일 거 아니에요. 혹시 요즘 애들 많이 안 놓잖아, 그지? 5명 이하인 사람들 손 들어보라 그랬을 때, 그진, 자, 298명이 예를 들어서요, 손을 들었어요. 그럼 교장선생님 어떻게 해요? 298명이 손 든 사람들 살려요? 이렇게? 아니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는 안 해. 그러니까, 형제가 5명 이하인 사람 손들어 하지 말고, 그거는 너무 많으니까, 형제가 6명 이상인 사람들 손들어 하는 거야. 6명 이상인 사람을 손들어 하면 몇 명이 손을 들겠어요? 300명에서? 2명이 손들겠죠. 298명이 형제가 5명 이하니까. 6명 이상, 형제가 6명 이상인 사람은 2명이 손들 거라고. 그러면 교장쌤이 그 2명만 손을 카운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300명에서 그 2명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5명, 형제가 5명 이하인 사람이 되니까 298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교장선생님이 바보입니까? 하나, 298명을 3개? 그건 아니란 얘기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이게 여사건입니다, 이게. 반대, 전체의 사건에다가 반대인 사건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이상인 사람, 형제가 5명 이상인 사람들을 구할 거야.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6명 이상인 사람들의 개수를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5명 이하인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책 제일 뒤쪽에 경우의 수 있죠? 경우의 수. 예,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게 됩니다. 여사건. 오케이. 여사건이 무슨 개념인지는 조금 감이 왔죠? 예, 그렇게 볼 겁니다. 이 문제. 한번 보세요. A를 일단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줄게. A를 원소 나열법. A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입니다. N은 정수입니다. N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1, 2, 3, 4, 5, 6이 되겠죠. 그럼 N자리 1 집어넣어 보세요. X는 얼마 나와요? 4가 되겠죠. X를 원소로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N자리 2를 들어가 보세요. 6에서 1 더해주니까 7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6까지 다 집어넣을 거예요. 3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X는 10이 되고요. 4 집어넣어주면 13이 되고요. 5 집어넣어주면 16이 되고요. 6 집어넣어주면 19가 돼요. 제가 그냥 빨리 계산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A의 원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일단 됐습니다.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소수 한번 찾아볼까요?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가져야 돼. 얘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그럼 소수 먼저 찾자. 7소수 맞죠? 13소수 맞죠? 19도 소수가 맞아요. 그러면 A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나와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2의 6제곱이 바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돼요. 거기에다가 뺄 거예요.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가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소수가 없는 것들로 이룬 집합의 개수를 빼버릴 거야. 전체 부분집합에서. 그럼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의 소수가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 소수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가 3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 즉 8개를 빼주면은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의 소수가 들어갈 거란 얘기죠. 이게 답입니다. 예, 이게 답이에요. 그래 2의 6제곱 얼마 돼요? 64가 되고요. 빼기 2의 세제곱은 8이 됩니다. 요 계산해주면 56이 나오죠. 정답 56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어떻게 틀리냐면은 적어도 한 개의 소수, 그러니까 이 말을 무시하고요.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소수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많이 푼다고. 그러니까 소수를 또 지워요. 그 원소 3개 남았다고 해서 2a 세제곱에서 8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이 8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구했잖아. 그 집합 8개 안에다가 7, 13, 19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을 구했다는 거는 반드시 소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구한 거예요. 7, 13, 19를 반드시 가지는 집합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7, 13, 19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가져야 돼. 소수를 한 개 가져도 되고 2개 가져도 되고 3개까지 다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따로 나눠서 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 카운팅하기 힘드니까 전체 부분집합, 여기에 전체 부분집합에서 소수가 아닌 걸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린다면은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의 소수가 들어갈 거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최선을 다했다 나는. 교장 선생님까지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여러분들 봐봐, 결론은 이거예요. 적어도라는 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여사건으로 좀 풀어주자라는 거예요.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뭔 말인지 이해되죠?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이해 안 됐으면 요거 하나 더 보시면 돼요. A가 라지 AA, 원소들은 A, B, C, D, E, F 얘들이고요.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A 또는 또는입니다. 적어도 또는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A 또는 C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부분집합을 구해서 거기에서 A만 들어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C만 들어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A와 C가 동시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A, C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2개 있죠? 그럼 전체의 부분집합의 개수 먼저 구합시다.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2의 6제곱 거기다 뺄 거예요. 누구를 뺄 거냐면은 반대인 애들을 B, D, E, F 얘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버리면은 나머지는 A 또는 C가 들어가는 집합의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2의 4제곱. A와 C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2의 6제곱은요? 64가 되고 마이너스 2의 4제곱은요? 16이 되겠죠? 그러면은 64에서 16 빼주면요? 50 얼마 나옵니까? 아니다 50이 아니고요. 48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요? 48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67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집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 거기까지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쌤, 여기도 공집합 들어가고 얘도 공집합 요 공집합 들어가서 그러면은 A 또는 C를 원소로 갖지 않잖아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네, 좀 깊게 생각한 친구들이라면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도 공집합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공집합의 개수가 빠집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네. 혹시 공집합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답은 48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68번. A의 원소가 13579, B가 X/X는 9의 양의 약수입니다. 그러면은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139 이렇게 되겠죠. B의 원소들은 139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대하여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여사건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2의 5제곱 이게 뭐예요? A의 전체의 부분집합이죠. 오케이. 그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의 원소들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39를 적어도 하나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사건이죠. 5, 7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부분집합에서 얘 2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릴 거예요. 2개죠. 그래서 2의 제곱. 얘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나옵니다. 그럼 전체에서 얘 2개로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139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겠죠. B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의 다섯제곱은요 3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32에서 4를 빼서 2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니까 4번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페이지 마지막 문제죠. A는 뭐라 그랬습니까?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1 이상 15 이하의 3의 배수입니다. 원소 나올 법 표현해 볼게요. 3의 배수니까요. 3, 6, 9, 12, 15 이하니까 15도 되겠죠. 요게 바로 A의 원소들이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진부분집합 중에서 진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었어요? 이 원소의 개수 n개 있을 때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빼기 1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빼는 거죠. 그죠?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진부분집합 개수. 좋습니다. 그러면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2의 5제곱에서 1을 빼주면요. 이게 뭐예요? 32에서 1 빼주면 31이 되죠. 이게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거기에서 계속 갈게요. 홀수를 1개 이상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입니다. 홀수를 1개 이상 가져야 돼요. 그럼 홀수 먼저 찾아보자. 홀수가 3, 6, 3, 9, 15가 홀수가 되는 거죠. 홀수를 1개 이상 가져야 돼요. 즉, 1개 적어도 1개 이상이란 말과 동일해요, 결국은. 1개 이상. 홀수를 1개 가져도 되고, 2개 가져도 되고, 3개 다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여사건이죠. 전체 진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아니에요. 진부분집합 31개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누구? 홀수가 아닌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개 있죠. 그럼 얘로 부분집합 만들면은 4개가 나오겠죠. 그걸 빼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나머지는 진부분집합 중에서 홀수를 1개 이상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31에서 4를 빼주니까요. 27 나옵니까? 예, 정답 27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6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